안녕하세요, 홍정모입니다. 쿼터니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. 이 쿼터니언은 그래픽스나 로보틱스에서 3차원 회전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. 특히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각 관절들의 상대적인 회전을 표현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. 최근에 딥러닝에서 이 그 캐릭터의 움직임을 추론하는 네트워크들이 훈련이 되고 있죠. 이때 관절의 회전을 전부 쿼터니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3차원 회전부터 좀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3차원에서의 회전은 3자유도예요. 그래서 비행기나 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 때 이제 롤, 피치, 요 이렇게 3자유도가 있다,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. 참고로 2차원에서의 회전은 1자유도죠. 자유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갈 때 회전의 자유도는 1자유도에서 3자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에파인 변환, 에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제 회전도 그 에파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. 이때 이렇게 x축에 대한 회전, 이 세타는 회전 각도가 되겠죠.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회전, 그 다음에 Z축에 대한 회전, 이렇게 그래서 사이, 피, 세타 이렇게 세 개의 자유도를 그 각각의 행렬 매트릭스의 곱으로 최종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이때 이 세 개 각도를 보통 이제 오일러 앵글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 회전축 순서라든지 뭐 각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오일러 앵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실 수 있듯이 이게 이제 그 affine transformation에서 Z축에 대한 회전 매트릭스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Y축에 대한 회전 매트릭스,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회전 매트릭스죠. 그래서 곱해진 순서는 오른쪽에 뭐 그 벌텍스나 벡터가 있으면은 이게 곱해지고 곱해지고 곱해지고, 또는 이 세 개를 미리 곱해서 하나의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만들어 놓고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오일러 앵글을 이용한 회전을 표현하는 방식은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제 짐벌락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이게 3차원 회전을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요. 유튜브 영상들 몇 개 보시면은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회전을 표현하려면 3자유도가 필요한데 이게 앵글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합이 잘못되면은 자유도 하나가 사라져 버려서 표현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하던 FPS 게임들은 이제 하늘을 이렇게 그 수직으로 쳐다보면은 가끔씩 오류가 발생했어요. 그래서 짐벌락이 생겨가지고 막 게임이 튕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쿼터니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. 자, 쿼터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쿼터니안은 이름이 쿼터가 붙어 있죠. 쿼트. 그래서 이게 사를 의미하는데,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사원수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.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D, A, B, C가 있는데 A, B, C 뒤에는 I, J, K가 붙어 있죠. 그래서 허수입니다. 허수.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벡터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사자유도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보면 숫자 4개고요. 그 다음에 스칼라 하나, 그 다음에 3차원 벡터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선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허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더하기, 곱하기 등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이 교재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좀 수학적으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거나 뭐 기타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쿼터니안을 이용해서 회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.
자,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의 회전을 표현할 때는 회전축하고 그다음에 회전각을 이용해서 하나의 회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회전축은 3차원 벡터고 회전각은 스칼라 하나니까 총 4자유도가 되죠. 그래서 3차원에서의 회전은 3자유도라고 해놓고 왜 자유도가 4개인가요? 할 수 있거든요. 이때 컨스트레인트, 제약 조건이 하나 더 붙게 되는데 요 U 벡터, 그러니까 회전축 벡터의 절대값이 1이어야 됩니다. 1이면은 뭐 유닛 쿼터니안이 되겠죠. 그러니까 U가 절대값이 1일 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 Q의 매그니튜드 절대값도 1이 되겠죠. 그래서 유닛 쿼터니안이 됩니다. 자, 여기 밑에 있는 코드는 GLM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거예요.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,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 어떤 회전을 쿼터니안으로 정의하고 싶을 때 이제 앵글 엑시스를 입력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입력 파라미터로 앵글, 회전 각도, 그다음에 회전 축 V, 요 3차원 벡터죠. 입력을 해주면은 쿼터니안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사용하는 예는 지금 뭐 그래픽스에서 그 마우스 이용해서 FPS 게임 같은데 이렇게 시점 조작하잖아요. 그때 회전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, 이때 쿼터니안에다가 쿼터니안을 곱하면은 아까 회전 매트릭스에다 회전 매트릭스 곱하듯이 회전을 누적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Affine Transformation이다 그러면 4x4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하는 거고, 그 중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만 빼내서 곱한다고 쳐도 3x3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하는 건데, 쿼터니안은 그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. 그래서 쿼터니안을 더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게 그 짐벌락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쓰는 것 외에도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,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점을 쿼터니안을 이용해서 회전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되는데, 점이 이제 P라는 점을 이제 어떤 쿼터니안 R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킨다고 할 때는 이제 이 P를 여기 벡터 부분에 집어넣어서 임시로 쿼터니안을 만들고요. 앞에 0P로 되어 있는 쿼터니안이죠. 그 다음에 이 R은 우리가 회전을 시키고 싶은, 그러니까 그 P를 요 R이라는 쿼터니안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은 거죠. 이때 회전각은 각 세타, 그다음 회전축 V 이런 여기에 회전을 시키고 싶은 거죠. 그렇다면은 회전 후의 쿼터니안은 P'은 이제 RP, R 스타, 여기서 스타는 켤레복소수를 의미를 합니다. 요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, 요 연산 과정, 그러니까 P를 회전시키는 연산이 요 식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, 이것과 똑같은 그 변환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R 매트릭스라고 제가 정리해 놨는데, 요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이 가능해요. 그래서 4x4 매트릭스 연산하고 요 쿼터니안을 이용한 회전 연산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함수는 뭐 여기 있는데 요식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연산 과정은 다른 교과서의 자세한 내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거고,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쿼터니안을 이용해서 점 하나를 회전을 시킬 수 있다, 편리하다.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구현된 걸 들여다보면 켤레복소수 연산이 들어있다. 그 다음에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서는 회전을 내부적으로는 쿼터니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결국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들어갈 때는 이제 GPU로 보내줄 때는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. 그래서 쿼터니안 회전을 다시 이런 회전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다른 뭐 모델 매트릭스, 모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나 뭐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 등등하고 같이 그 변환을 합쳐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넣어주게 된다.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간단히 개념만 알아두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. 쿼터니안이 한 개가 있고 또 한 개가 있을 때, 이 두 개를 인터폴레이션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는데
두 시점에 대해서 쿼터니안 두 개가 따로따로 있겠죠. 그러면 두 키프레임 사이에 어떤 동작을 표현하고 싶다면은 보통 인터폴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네, 쿼터니안을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사용하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인터폴레이션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회전을 표현하는 구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유닛 랭스 컨스트레인트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. 그래서 얘를 다시 프로젝트에서 밖으로 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선호하는 방식이 인터폴레이션 할 때 쓰는 웨이트를 단순히 뭐 알파하고 알파 뭐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식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웨이트를 조금 더 복잡한 걸 사용해서 이 인터폴레이션 된 결과가 항상 스피어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런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최근에 이제 딥러닝 쪽에서도 쿼터니언 넷 나오고 있는데요. 제가 그 간단히 검색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렇게 휴먼 모션이죠. 휴먼 모션을 추론해내는 네트워크인데 여기서도 보면 훈련을 시킬 때 쿼터니안의 그 유닛 그 쿼터니안 유닛 매그니튜드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스 펑션 집어넣는 거, 페널티 텀으로 집어넣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짐벌락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쿼터니안과 3차원 회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